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 좋은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엊그저께 3월 2일에 낙찰이 된 물건이고요. 왜 이미 낙찰이 된 끝난 사건인데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느냐?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되는 사례 스스로 권리 분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53794번이고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파트 물건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 보라고 했나요?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조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일괄 매각 조건이 확인이 됐고요. 최초의 감정가는 1억 6천만 원인데 현재 최저가 3,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됐었죠. 그러다가 5차 입찰 기일인 지난 3월 2일에 최저가 3,800만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응찰을 한 인원은 1명이고 낙찰가는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이거 무언가 권리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닐까?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만 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각 물건 현황은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사실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홀로 아파트고요.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소외받았던 그러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 계속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땡땡씨고요. 대항력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말소기준 권리 1 이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확정일자도 전입일과 같은 날 확정일자도 신고를 했고 배당요구 역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22년 5월 12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 5차까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였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제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변제되지 못한 그 차액만큼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5차까지 유찰이 되었던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찰자를 만나게 됐던 거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등기부 현황상에는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전출을 가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그 대항력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고 임차권 등기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른 인수되는 권리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 이 부분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고려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법원 문건인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일이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땡땡씨와 이땡땡씨 두 명이 있는데, 이땡땡씨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었지만 현재 이사를 가고 현재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임차인이 지인이나 관계인을 통해서 아마 해당 주택에 점유를 요청을 드려서 유땡땡씨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7,500만 원에 달하는 이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어느 정도 인수하느냐, 이게 가장 본 사건의 권리 분석의 핵심이었던 사항이었죠.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본 사건의 응찰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7,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의 점유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천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에 본 물건을 낙찰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 임차인은 입찰 금액은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써냈지만 실질적으로 500여만 원만 추가로 투자를 해서 본 물건을 임차한 주택을 본인의 소유로 명의를 변경을 한 사건입니다. 정리를 하면 임차인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에서 약 5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본인의 소유로 변경을 해버린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 채무자, 집주인이죠. 이 집주인은 굉장히 많이 억울할 거예요. 경매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을 뺏기게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물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집주인은 그 전에 금매를 통해서 처분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급금매로 매도를 시도를 해도 전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덧붙여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경매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나온 사례이고, 전세 보증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뺏기게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임차인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본 사건을 하나씩 단계별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굳이 댓글로 이용하지 않으셔도 사실 모르시는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모르는 것들, 생소한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나씩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